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만 쫓아낼 국리를 하고 있죠. 이에 민주당에선 불체포 특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도 없다. 특히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었다는 거죠. 참고로 27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다음 주죠. 그래서 남은 일주일간은 온갖 기사들이 체포동의안 관련한 얘기로 부정적 뉘앙스를 풍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보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증거인멸 우려 타령하면서 택도 없는 언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홍위병까지 비유하기도 했죠.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홍위병은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를 거다, 이렇게 되돌려줬고요. 실제로 완장찬 윤핵관들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홍위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국정과 민생은 내팽개치고 여당 원내대표와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포갑통치 돌격대장임을 자임하고 있으니 이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 죄다 한몸으로 움직이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 구속만을 위해서 뛰고 있는 듯 보이는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해선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역시나 김혜영, 박지현 이런 사람들은 이참에 본인의 주가를 올리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저렇게 미스터 쓴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띄워주니 얼마나 지금 신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해서 표결을 원외 인사가 하냐, 이재명도 못 지키는 게 무슨 국민을 지킨다고 헛소리들 하고 있다,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유시민 작가님이 방금 전 불체포 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며 민들레에 직접 글을 남기셨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데 간략하게만 요약해보자면 헌법을 가져와서 역대 독재자들이 여러 차례 비민주적 방법으로 반민주적 헌법 개정을 해치웠지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조항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국회 회기 중에 구속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실, 정부 여당 이들이 앞서 보셨듯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소리소리를 질러대고 있는데 여기에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자칭 소신파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 의회가 처음 만들었던 계기를 설명하는데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정말 똑같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성인의 반열에 오를 만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선출할 대통령과 그가 임명할 법무부 장관 또한 같은 반열의 인간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고 주장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말하면 대통령이 좋아할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유시민 작가님도 일침을 날렸죠. 결국 저걸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지금 저러는 이유는 대학교 선후배, 고시학원 동료, 연수원 동기 등의 인연으로 다들 얽혀있기 때문에 영장 내줄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판사가 심사를 맡을 수 있도록 청구 일정을 맞추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만 나오면 만사 형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들이야 뭐 늘 그렇다 치더라도 정의당과 민주당 자칭 소신파에는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죄는 도대체 뭐냐?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저런 잣대를 들이대면 지방정부 책임자 누구든 검찰 마음만 먹으면 다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군말 없이 판사한테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요? 그리고 특히 정의당은 법정에서 부당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당원과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많은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 더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헌법이 부여한 제도적 방어수단으로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판사 한 사람한테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게 가당키냐 하냐 이거죠. 어쨌든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검찰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정과 전략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감정설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 전략설은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 약점은 경험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한 작전을 짤 수 없다는 거고요. 그동안 유시민 작가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해보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이젠 포기해야 하나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칸트 선생까지 가져오는데 불가지론을 언급하죠. 결국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대책 또한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위트 있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내용이 워낙 길어서 핵심적인 포인트만 언급드렸는데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놓을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논리와 재미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무역 수지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지지율이 40%대 회복했다. 리얼미터 결과를 갖고 와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설픈 자기 위로가 아니면 뭡니까? 저러면 저럴수록 비호감만 커져간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